전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 하는 만화라고 네. 하면서 이게 화제가 됐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게 이제 100% 충격 실화 이런 말을 제가 앞에 붙였는데 네. 제가 이제 겪었던 일이고 이제 보신 분들이 처음에 이제 귀여운 그림으로 이제 아기자기 진행되니까 뭐야 이러고 보셨다가 뭐야 이거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워 막 이렇게 아니면은 뭐 귀신 하나 안 나오는 남양 특집이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어떤 집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압류장이 날아오고 그리고 바로 경매 개시가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무려 3년을 제가 시달렸던. 아니 이게 보통 그 일이었습니다. 가끔 뉴스에나 뭐 이런 네, 그 맞아요. 프로그램에 네.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도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제가 당한 거죠. 이게 사실 내가 그 당사자가 되면 정말 이거 네, 굉장히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충격적이죠. 엄청나게 많이 살펴보고 들어간 집이고 등기부등본이라고 우리가 네. 부동산에서 꼭 확인하는 문서가 있잖아요. 그게 말끔했어요. 거기에 이제 아무런 이 집에는 빚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네, 그 융자라고 말하는 선순위 채권이 없다. 네. 이런 말끔한 집이어서 안심을 하고 들어갔는데 등기부등본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거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 달 만에 압류장이 날아와서 저도 평생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왜 날아왔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 내 집 아니니까 그쵸, 이렇게 그쵸. 생각했는데 조금 이제 투소문하고 알아봤더니 이제 그 당시 임대인분이 송사에 얽혀가지고 돈 문제에 누군가가 승소를 해서 이제 우리 집을 건 거죠. 내 돈 내놔. 저는 뭐야 이런 일이 있네? 근데 제가 일단 확정일자도 받고 그 전입신고도 했으니까 선순위였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게 집주인분이 엄청난 고액 체납자였던 거예요, 세금에. 근데 그걸 알게 되면서도 그런 거는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죠. 나와요. 네, 등기부등본은 전혀 알려주지 않고요. 근데 체납하셨다는 걸 알게 됐을 때까지도 내가 체납한 게 아니니까. 이게 그렇죠. 아무 상관없다. 네, 별일이 아니겠지? 그냥 별일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입주한 시점보다 앞서 발생했던 세금이었던 그게 거예요. 세금 네네. 체납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저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그 돈을 앞서서 가져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제 순위에서 내가 밀리기 때문에 네. 집을 처분해서 판 그 돈이 맞습니다. 세금보다 많으면 다행인데 네네네. 없으면 이제 나는 내 전세금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송사 걸린 분이 경매를 걸으셔서 경매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 이런 과정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돼요. 그 경매 통지서가 날아와도 6개월 후에 한다. 그럼 그 피 마르는 6개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집주인분께 이제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그분은 굉장히 태평하게 아이고 해결하겠습니다. 염려 마세요. 아이고 임차인 뭐가 걱정이에요. 뭐 이런 느낌이신 거예요. 걱정은 내가 해야지 당신은 그쵸, 걱정할 그쵸. 필요 없다. 네. 그러다가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제 연락을 점점 이제 피하게 되고 이제 잠수를 타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집이 매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이트에 저희 집이 막 올라가요. 뭐 어느 동, 어느 집, 뭐 경매 매물입니다. 이러면서 올라가고 저는 언제 이분들이 왔다 갔지 싶은데 우리 집 현관까지 막 다 찍어간 거예요. 문 앞에까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퇴근하고 오면 집 앞에 뭐 모르는 분이 서 계시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경매 낙찰하려고 하는데 집 좀 보여주세요. 근데 저는 내가 내놓은 집도 아니고 지금 그럼- 이상한 일에 엮여 있는데 느닷없이 남을 들여서 우리 그러니까 집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기가 어렵죠. 혼자서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만 하면서 지냈죠. 네.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그러면 있었던 집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렇다면 그 집주인한테 뭔가 우리가 그 세입자로서 뭐 요구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까? 근데 이 모든 게 놀랍게도 그분들이 범법 행위를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금 체납을 물론 했지만 나라에서는 이제 체납했으니까 집을 가져갈게. 이렇게 착착착 모든 게 법의 테두리 안에 일어나는데 뭐 제가 뭐 고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고발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것도 없어요. 아니고. 네. 아 이거 진짜 꼼짝없이 너무 그 집에 사는 거죠. 너무 열받으셨겠는데 진짜 이거. 네. 집이 집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거기 있는 게 죄수 같았어요. 여기 갇힌 사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좀 너무 궁금한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전세금 받으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너무 오랜 세월을 끌어서 이제 만 3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워낙 고액 체납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자가 붙어가지고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체납액이.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이제 경매 과정은 계속 홀딩을 막 하고 있었고 나라에서 이거는 더는 못 봐준다. 세금 내! 이러면서 그걸 공매를 걸어버렸어요. 경매와 공매가 비슷하지만 다른데 경매는 이제 개인 간의 송사 때문에 너희 집 팔아서 돈 내놔 이렇게 되면 경매고 나라에서 세금이 너무 많이 체납됐는데 집 팔아서 갚아 이러면 이제 공매. 저는 그때도 너무 깜짝 놀란 게 이제는 이제 뭐 더 놀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집에 또 뭐가 날아와 있어. 그래서 보니까 공매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집이 이제 공매에 넘어가는 거죠. 아니 이미 경매인데 공매에 넘어가? 또 급히 찾아봤더니 경공매 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공매에 넘어갔고 근데 거기까지 사건이 치달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더는 해결될 여지가 없다. 낙찰을 받을 사람이 이미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이미 체납한 세금이 이만큼이고 제 보증금이 이만큼인데 집값을 넘어서고도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죠. 안 사죠. 그러면 저는 영원히 그 집에 갇히고 계속 세금은 늘어나고 더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때 가만히 누워있다 생각한 게 내가 사는 수밖에 없다. 내가 낙찰받는 방법밖에 없다. 이미 사실은 낙찰받아야 이익 보는 상황이 하나도 아니었고 이미 값이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내가 얼마에 사도 집주인 세금을 그만큼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저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미 전세금을 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익 보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이렇게 내가 어떻게 되겠지, 누가 해결해 주겠지 이러면서 6개월, 3개월 이렇게 계속 시간 어쩔 수 보내느니 내 마음의 평화라도 찾아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공매에 뛰어들어서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끝났죠. 결국 내가 공매로 낙찰받은 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나서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떠안았다. 내가 떠안았다. 네. 그럼 그 집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이 세금 체납을 미리 알아보려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를? 개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이제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알아볼 수가 없죠. 타인이 알 방법이 사실상 없고요. 네. 동의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신분증을 막 줘야 돼요. 본인의 신분증을. 근데 뭐 집주인한테 신분증 좀 주세요. 제가 그거 좀 떼어보게. 이렇게 말할 없죠, 세입자는 없죠. 많지 않고 아니면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뭐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죠. 까탈스러워. 그치. 우리 집 들이기 싫어. 이렇게 네.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나를 다, 의심하나? 예. 뭐 이런 생각 드니까 네. 현재로서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뭐 거의 한 3년이라고 하는데 네. 일상생활이 괜찮으셨습니까? 진짜 사실은 박살났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고통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데 일상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의 끝이 없다 이런 카피를 거기서 탄생시키시. 내 상황이 나 지금 진짜 프로시네요. 진짜 아니 진짜 프로 이런 프로가 없으시네. 네. 그때 사실 들었던 생각은 근데 이 일이 내 약간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흔들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거 흔드는 것만으로도 열받는데 내 뭐 커리어, 뭐 내 마음, 내 성격, 건강 이런 것까지 해치면 진짜 빡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만은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막 울면서 데드 치고 막 이랬어요 그때. 그리고 그 괴로움 울면서 대들을 쳤어요. 네. 그런 크라잉 데드다, 크라잉 데드. 네, 그랬습니다. 이 일을 작년에야 웹툰으로 그린 이유가 있습니까? 네, 나는 그래도 어떻게 탈출했는데 조금 손해 보고라도 이제 어떤 분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또는 뻔히 알아야 되는 건데도 우리가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손해 보고 해결을 못 하시는 분들도 세상에 있을 텐데 그래 맞아 나 만화 그릴 수 있잖아 내 만화로 이걸 좀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루나의 전세 역전 그래서 이제 1화를 팡 올리게 된 거죠. 네. 저는 이제 하나의 전세 사기 사례밖에 몰랐는데 그거 말고도 세상에는 아니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쓰나 싶은 수많은 전세 사기 수법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수법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이제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깡통 전세 이런 말 좀 요즘 들어봤어요. 많이 깡통 들어보셨죠? 전세. 예. 그게 깡통 전세가 뭘 의미하냐면 일반적으로 집값이 있으면 전세금이 한 80%선, 60%뭐 이래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뛰어넘는구나. 뛰어넘거나 같은 금액이거나 이러면 이제 집이 깡통 전세. 왜냐하면 집주인은 자본금 하나 없이 그 집을 손에 넣은 거잖아요. 이런 집 문제가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 그러니까 경매에 전세금으로 집주인이 집을 산 경우는. 네네네. 나와 계약하는 사람이 이 집값 얼마예요? 그 말만 믿지 말고 내가 시장 조사를 좀 공시지가도 해보고. 찾아보고 알아봐야 되는 주변에 다른 부동산도 좀 둘러보고 어플도 막 뒤져보고 해서 이 집값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나? 그 신빙성을 좀 내가 체크를 조금 해야 스스로 되는 체크를 좀 해야 돼요. 네,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제 또 이제 법에 약간 맹점을 노린 부분이 우리가 전세로 들어가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걸 받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신고한 다음 날 이 길부터 그 권리가 발동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전세에 들어가도 내일부터 그 하루를 그 틈을 타서 대출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집담보로. 그러면 나는 분명히 등기부등본 깨끗해서 들어갔는데 용자가 생겨버렸네? 내가 후순이네? 이렇게 돼버려요. 야, 진짜 대단하다. 일이 떡 벌어지죠. 네. 이거를 그러면 이런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많이들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 그건 정말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고요. 계약서에 특약을 놓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들어간 날 혹은 다음 날 뭐 일주일까지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대출 안 받는다. 이 집을 담보로. 만약에 등기부등본에 그 사이에 대출로 인한 변화가 있을 시 계약 무효로 무효가 한다. 된다. 그런 이제 특약을 넣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충분히 집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부동산 공인중개사분께 말하면 그분은 전문가라 딱 아세요. 이거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